여러분과 함께 왕초보 중국어 첫걸음을 공부할 강사 한난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배우시기 위해서 이 강의를 선택을 하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실 거예요. 중국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떤 분들은 난 외국어에 자신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다짐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하시기 전에 잠깐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발음이지요. 중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발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초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죠. 자, 발음 기호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만 알파벳과는 전혀 다른 발음을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하실 때 조금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 강의는 1강부터 40강까지 되어 있습니다. 1강부터 4강까지는요, 우리가 같이 발음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 5강부터는 우리가 회화를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회화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하시면 어렵지 않게 중국인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다를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요. 또 하나 주의할 점, 여러분들이 중국어는 특히 쓰면서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외우시면서 또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교재를 사시면 거기 안에 자그마한 책자가 나가거든요.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실 때나 아니면 차를 타고 다니시거나 전철을 타고 다니실 때 꼭 그 책자를 보시면서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또 외우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더욱더 좋은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강 같이 나가보도록 하지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중국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1성부터 4성까지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중국어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썼어요.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요 두 가지가 없지요. 그리고 집과 자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이 한자를 써놓 있으면 우리는 찌야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집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찌야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우리가 뜻을 나타내지요. 그 다음에 찌야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알파벳은 우리가 병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짝대기 하나가 그어져 있지요? 이거는 성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요 구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짓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꼭 세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한자와 뜻과 병음과 성조. 즉 발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의 구성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자, 첫 번째 한자라고 되어 있어요. 한자라는 것은 우리가 간체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한국이란 단어고요. 뒤에도 한국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것은 이것을 번체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번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번거롭다, 쓰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체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간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간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꼭 한자를 알아야만이 중국어를 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체자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또한 유추할 수도 있는 단어도 있지만 유추할 수 없이 이렇게 간단화가 된 한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외국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배우는 것이 더욱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1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간체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병음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영어 알파벳으로 우리가 발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발음되는
그 발음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파벳으로 이치를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파벳으로 발음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중국인들이 나름대로의 법칙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V자 있잖아요. 알파벳 V는 뺐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넣었냐면은 유땡땡을 넣었습니다. 유땡땡을 넣어서 발음 표기를 만들었죠. 그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을 보시면 V로 표기된 병음은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유땡땡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성모와 운모가 있어요.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성모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자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Z라는 거는 우리가 지읒의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라는 것은 어떤 소리가 나지요? 아라고 해서 모음의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Z라고 하면은 지읒이라는 소리가 나죠. 이것은 성모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운모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모음은 운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음은 성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화가 있어요. 보통화. 보통화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표준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표준어는 어디 말이죠? 서울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중국에서의 보통화는 북경어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표준어라는 뜻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말을 표준어로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사투리가 많고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우니까 표준어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사투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북경어를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콩이라든가 상해라든가 이런 곳은 굉장히 중국인들조차도 알아듣기 힘든 방언이라고, 즉 사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지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보통어를 배우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화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민족이 하나예요. 그런데 중국은 56개의 민족이 있거든요. 땅덩이가 크니까 사투리도 많고 그 다음에 소수민족이 많다는 거예요. 56개 민족이 있어요. 그 중에 94%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한족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국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6% 정도가 소수민족이라는 거예요. 소수민족 안에 조선족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조선족이 중국민족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런데 조선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어떠한 법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중국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민족, 이 민족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중국에서는 56개의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하기 쉬운 표현법이 있습니다. 보통 얘기를 하면은 중국어 배운다라고 하면은 중국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생소하지요? 이것이 간체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중국어를 배운 사람은 중국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한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한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어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표현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언어는요,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란 말이죠. 조선족들은 조선어를 써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민족들, 예를 들어서 몽골족은 몽골어를 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중국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한족이 말하는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조를 넣어서 얘기를 하면 한유라고 얘기를 하죠.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이 중국어라는 것은 절대 표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성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첫 번째 일성부터 한번 보도록 하지요. 일성은 높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음으로 라고 되어 있지요. 자, 특징이 뭐냐면 높아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죠? 똑같은 음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약간 길게 길이라고 써놨는데요. 길게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1성, 2성, 3성, 4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성을 표기할 때는요. A를 기준으로 해서 A에다가 위에다가 줄을 하나 쫙 그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요. 아 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발음해 드릴게요. 아 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안내양들이 말씀을 할 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그 위치가 그 음이 솔 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중국어는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도부터 솔 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5가지의 선이 들어있는데요. 뭐 여기에 저음, 반저음, 중간음, 반고음, 고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도레미파솔 이렇게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솔 음에서 처음과 끝이 똑같게 그리고 약간 길게 발음하는 것이 일성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라고 여러분들이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성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성은 중간음에서 고음으로 그 다음에 올릴 때 어떻게 하냐면 단숨에 끌어올리듯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도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살표가 그냥 쭉 올라가지요. 그 다음에 표기할 때는요. 이성을 표기할 때는 이렇게 똑같이 화살표 방향과 똑같이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성을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때요? 표기할 때는 위로 그냥 올리는데 발음할 때는 어떻게 되죠? 약간 구부려요. 그 다음에 재빨리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이성입니다. 그래서 중간음에서 고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삼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음에서 최저음으로 내려갔다가 내려가래요.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반고음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살짝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음에서 최저음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살짝 고음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성인데요. 표기는 어떻게 하냐면 V자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소리가 안 날 때까지 내려가시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성은요. 최고음에서 최저음으로 확 이라고 되어 있어요. 확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강하게라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강하게. 자, 그러면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고음에서 어떻게 되죠? 확 내려가요. 그래서 표기를 해보시면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음할 때는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친구가 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죠? 아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처럼 아주 강하고 확실하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러한 발음이 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규칙을 가지고 높낮이가 달라지죠. 그래서 중국어는 호감이 갈 수 있는 언어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경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경성을 보면요. 가장 가볍고 약하게 라고 되어 있어요. 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벼울 경자를 사용합니다. 가볍다란 얘기예요. 가볍다란 얘기인데 그러면은 규칙은요? 규칙도 없습니다. 그러면 표기는요? 표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써볼게요. A를 써놓고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경성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1성, 2성, 3성, 4성, 경성 이렇게 되어지죠. 자, 가볍고 약하게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앞에 1성이 있느냐 아니면 2성이 있느냐 아니면 3성이 있느냐 4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경성의 음은 조금씩 달라져요. 그것을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총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보통 1성에서 4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더욱 엄밀히 얘기를 하면 경성까지 있어요. 경성은 약하고 가볍게 내기 때문에 그리고 규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지는 않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5가지의 성조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요. 발음 잡기가 어려워요. 음을 잡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손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손을 이용하는 거하고 이용하지 않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처음이시니까 손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반대쪽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오른손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성조 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성은 우리가 짝대기 하나 긋지요. 그 다음에 2성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 3성은 V자 표시를 하면 되죠. 그 다음 4성은 내려 찍듯이 왼쪽 위에서 아래,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성은 성조 표기가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겠죠?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A를 통해서 A의 위에 짝대기가 있으면 그 다음 2성은 삼성은 4성은 경성은 그냥 약하게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음모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우리가 I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보통 I 위에다가 성조를 표기한다 하면은 점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고요. 이 I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냥 짝대기 하나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하시면 이거는 1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의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 다시 읽습니다. 라고 하면 1성, 2성, 3성, 4성, 그 다음에 아무런 표기가 없는 게 뭐죠? 경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성조가 조금은 익숙해졌나요?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이것이 1성부터 4성까지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표기 순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성조를 어디에다가 표기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자, 표기를 어디에다가 표기를 하냐면요. 성조를 어디에다가 표기를 하냐면요. 운모에다가 표기를 합니다. 운모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의 모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운모라는 것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음모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하나 이루어져 있는 것을 단음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모라는 것은 뭐냐면 복수로 이루어져 있는 음모라고 해서 복음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AI, EI, AO, OU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비운모라는 것은 비자가 코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음을 내실 때 비운모를 내실 때 코 등에다가 손을 대시고 이렇게 발음을 하시다 보면 코 등에서 이렇게 막 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운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음모는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단음모, 복음모, 비운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요거예요. 자, 이 순서대로 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I가 있어요. 그럼 A라는 알파벳과 I라는 알파벳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A도 운모이고 I도 운모라는 거죠. 그럼 이 둘 중에 뭐에다가 성조를 표기하냐는 거예요. 순서는 뭐죠? A, O, E, I, U, 땡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가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A에다가 성조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요. I하고 U하고 되어 있죠? I하고 U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I하고 U는요. 주의하실 점이 똑같이 위치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하고 U가 만날 경우에는 무조건 뒤에 있는 거에 성조를 붙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성이라 치면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또는 U, I가 만나요. 그럴 경우에는 어디에 붙이죠? I에다가 붙입니다. 왜냐하면요. I하고 U는 똑같은 단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만날 경우에는 무조건 뒤에다가 성조를 붙인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것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A가 무조건 큽니다. 그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가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I를 갖다가 제가 1성부터 4성까지 발음을 해볼게요. 자, 읽습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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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렇게 1성부터 4성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단음모의 발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A는 아로 발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알파벳 O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파벳을 O라고 읽으니까 그렇게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중국어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오어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다시 읽습니다. 오어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 으어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우리가 놀라면 뭐라고 뜨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으어라고 하셔야 발음이 정확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발음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I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의 발음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U는요, 우유할 때 우자예요. 그래서 우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알파벳은 없지만 중국어에는 있는 발음 기호가 있어요. 그게 유하고 땡땡인데요.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요. 라고 발음을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발음에는요, 고정된 발음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죠. 하지만 중국어는 위라고 발음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고정을 하셔서 라고 발음을 하셔야 돼요. 처음과 끝이 입모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제가 발음을 해볼게요. A부터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 다음 O는요, 오어, 그 다음 E는요, 으어, 그 다음 I는 이, U는요, 우, 그 다음 유땡땡은 라고 발음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1성부터 4성까지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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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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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 이렇게 발음이 되죠. 여러분들 단음모에서 가장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죠? 오하고 이예요. 그치요? 그 다음에 뭐죠?
유 땡땡.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보근모라고 되어 있지요? 보근모에서 AI가 합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I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I지요. 이 I가 모였으니까, 그러면 단은 뭐 이하고 I가 모였으니까 으어이라고 읽겠네? 절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이거는 A라고 읽으셔야 돼요. A라고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AO가 모였으니까 그 다음 OU가 모였으면 오우라고 읽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한 게 뭐예요? 자, 요거겠죠? 자, 여러분들이 단음모에서 이와 보근모에서 이 I는 전혀 다른 발음을 낸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1성부터 4성까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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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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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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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비운모입니다. 비라는 건 뭐라 했죠? 코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음 내실 때 코가 울린다는 얘기예요. 자, AN을 가지고 제가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코에 한번 해보세요. 코에 대시고요. 안 하면요, 코가 울리거든요. 어떤 사람 요 콧전등에다가 이렇게 대시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코뼈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시고 한번 발음을 하면 울리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운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이것도 별표를 쳐놔야 되겠네요. 의원, 으엉, 옹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초월한 게 뭐예요? 이것과 이거죠. 여러분들, 중국어 발음에서 이가 들어갔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는 으어라고 발음이 되고요. 어떤 거는 A라고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의원, 옹. 자, 소리가 나는 게 뭐예요? NG가 들어가면 그렇지요? NG가 들어가면 뭐예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영어와 비슷하니까 받아들이기는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꼭 알아두셔야 우리나라의 모음을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주의할 점이 뭐예요? 오하고 으어 발음, 그 다음 ü 발음이지요. 그 다음에 보근모에서는 A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으어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운모는 여기에서는 N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의원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것도 으엉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옹,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는 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권설운모라는 건데요. 권이라는 건 말권자예요. 설이라는 것은 혀설자거든요. 그래서 혀를 말아서 내는 소리라는 뜻으로 이제 권설운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거는 하실 수가 있어요. 영어 할 때 혀를 이렇게 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혀를 말고 이렇게 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성조 넣어서 연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음은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별표 되어 있죠? 별표가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발음을 배울 때는 I로 배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병음을 찾을 때 또는 사전에서 우리가 뜻을 찾을 때는요. I로 된 것은 절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뭘로 찾을 수 있냐면
yi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yi는 어떻게 읽어요? 똑같이 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발음을 할 때는 이렇게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발음을 떠나서는 반드시 yi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 그리고 발음은 이라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유도 마찬가지예요. 유도 우리가 읽을 때는 우라고 읽죠? 그것은 우리가 발음을 배울 때고요. 사전을 찾을 때는 W를 붙여줍니다. 즉, U 하나로는 굉장히 좀 서늘하잖아요. 그래서 W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WU로 표기를 하는데 발음은 똑같이 우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유땡땡도 마찬가지예요. 유땡땡은 우리가 으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표기를 할 때는 YU로 표기한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유땡땡은 우리가 발음 배울 때 그렇게 배우는 거고요. 우리가 표기할 때는 YU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U는 W를 만나지 않나요? U는 W를 만나죠. W를 만나지만 U는 Y를 만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U 땡땡이 Y를 만나면서 Y, U, 땡땡이가 없어지는 거죠. 발음 표기할 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U 땡땡이가 Y, U를 만나면서 땡땡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발음할 때는 라고 발음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격음보어입니다. 격음보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쉼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쉼표를 얘기를 하는데 왜 이게 붙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없을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자, 없을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단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시라는 단어와 안이라는 단어 두 개로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띄어 읽으세요 라는 의미로 격음 부호를 붙여주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면요. A나 O나 E가 발음에 처음으로 나올 때 이때처럼요. B하고 아오 나와 있죠. A가 처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팡하고 안이라는 A가 처음 나와 있죠. 그 앞에다가 격음부호를 붙여줘서 이거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라는 뜻으로 격음부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뜻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격음부호 보실 때 두려움 갖지 마시고 여기서 띄어 읽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1강을 우리가 배워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어는 표의 문자예요. 즉 무슨 뜻이냐 하면 뜻을 나타내는 글자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동시에 외워야 합니다. 한자와 발음과 뜻, 이 세 가지를 같이 외워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성조에 대해서 배웠죠. 1성부터 4성까지 저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성부터 4성까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A를 기준으로 꼭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